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통령의 무릎 발언, 이른바 무릎 꿇고 사죄하라 빌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일본. 누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 내가, 제가. 이런 맥락인데 이걸 놓고 지금 여야가 눈만 뜨면은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론들도 일제히 나서서 사설을 쓰면서 이걸 개입하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투자 6조 원을 달성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한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 한국형 핵우산 확장 억제, 이걸 공동성명이 아니라 특별성명 별도 문건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미국과의 동맹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성과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둘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나토 그룹 물론이려니와 일본조차도 이렇게 특별 성명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 관한 확실한 한국형 거의 핵 우산을 공유하고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제 이런 거는 처음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난데없이 이제 무릎 발언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이제 대통령실이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말해오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 개선이 절대 안 된다. 어떠한 일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다. 이제 그러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지금부터 25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되새기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에도 있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 교류와 협력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어쩌면 임진왜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한일합방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합하면 한 50년쯤 된다고 치고, 그 불행한 역사 50년 때문에 1500년의 평화적인 교류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 아니냐라는 얘기를 25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오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잘못 읽었다. 오독했다.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근데 일부 언론은 그걸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봤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일본이라고 봤고, 이렇게 해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 주체가 일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미셸 에히 한국 이름 이혜리, 예희.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인터뷰 원문, 그것도 한글 원문을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이냐, 방미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나 치고 거짓말로 응수하다가 이제는 그 거짓말도 들통이 났다. 뭐 이렇게 기회된 찬스다 해서 이제 물어뜯고 나섰지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원래 인터뷰의 원문이라고 대통령실이 공개할 때 그때 왜 대통령 발언에서 주어를 빼고 공개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손쉽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중대한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장이 민감하게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라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부분을 모호하게 해놓자.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전언을 일부러 빼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그런 점에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명쾌한 발언과 생각에 박수를 치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 진영에서 혹시 이것을 모르고 늘어질까 봐 그런 노파심에서 주어를 빼버렸다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판단 착오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민을 상대로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냐, 옳지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망신인데 대통령이 말한 걸 여당이 어떻게 모면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해 대통령을 더욱 망신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도와주기는커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가리켜서 나는 애먼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한 겁니다. 빗대어서. 그러자 김병민 최고위원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출국 날 태영호 최고위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꺼낸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아무튼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비아냥거릴 때 국민의 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이 대통령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되도록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집권당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삼각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결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 또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에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찬물을 끼얹거나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우호적이었던 신문들도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 그리고 문화일보.
여기 사설에서 이러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외교 언사 그 취지를 오해받을 일 없도록 제가 거기 발췌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그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해구산 문서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미국으로 향하며 한일 협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생각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과거의 한일 병합이나 일제의 잔혹한 수탈 등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으로 발언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외교 관련 발언, 특히 민감한 한일 관계 언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이제 양비론인 거죠. 이렇게 사설을 쓰는 거. 기계적으로 이쪽도 좀 담으라고 저쪽도 좀 담으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논란이 좋은 예방주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야당 역시 대통령의 국익 외교에 흠집만 내려는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이 우리 유권자들께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명쾌하게 발언을 해달라는 주문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른바 여의도식으로 빙빙 돌려서 애둘러 말하는 그런 방식, 이제는 식상한다. 그러한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문들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신중 기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 여당의 주어 생략 5역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가 원문 공개. 이건 또 무슨 망신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논란의 발언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다. 국내 언론을 건너뛰면서 외신 인터뷰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의한 소통 방식도 그렇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해온 미국을 향해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기는커녕 국내 갈등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간 해외 순방 등 외교 무대에서 각종 실언 논란이 벌어진 데는 매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며 외교 현장에까지 그런 시각을 투영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있었다. 외교적 언행만큼은 무겁고도 무거워야 한다. 이랬는데요. 네. 이런 사설을 쓴 그 충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흠집을 내다든지 만에 하나 잘못되는 쪽으로 부추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전혀 없고 제발 국익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사설 논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무겁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무겁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고 우리 외교사의 어떤 전환사적인 분수령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수사만 잔뜩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하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 실천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읽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 결단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중에도 나에게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정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했던, 꼭 필요했다,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지금 당장은 이런 사설이 나올 거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한 사설이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그러한 비판이 두려워서 구렁이 담 넘어가던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말하는 언사들, 이른바 정치 구단들, 그들의 말투, 문법, 외교적 언사, 수사, 그것만 잔뜩 말의 성찬을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수 없도록 답답하게 만드는 것. 이제는 끝.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